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최랑전 김대웅입니다. 진짜 세차 이야기를 이제는 해보려고 합니다. 세차 이야기, 세차를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세차업을 운영하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영리 목적은 아니고, 애초부터 그 많은 생각을 일을 하면서도 했는데 이렇게 좀 번잡한 것들을 싫어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게 실력이 그분이 있으신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실력이 상위 그룹 가까이는 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일종의 그 모종의 그룹화를 만들어가지고 약간의 다막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옛날에 저 어릴 때 정비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카센터, 카인테리어가 하면 이제 속에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많죠. 일단 부품 가게는 그냥 시키는 건데 그 당시에 30년 전에 선바이저 또 자동 선루프 다음에 인테리어 자재들 특히 정비 공장에 소개해 주는 것들 모든 것들이 소개비가 남죠.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숨죽이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 최상급의 완전 마스터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난립을 해가지고, 너무 질서를 흐트리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거죠. 저 역시도 약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유튜브를 서서히 지금 시작은 했는데, 제가 요 며칠 상간에 조금 쉬면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오랜만에 또 해봤어요. 이제 스팀 세차에 대해서. 그러면서 과연 지금쯤에는 2020년 12월 지금쯤에는 주변에 새로운 곳이 과연 개업을 했을까 하고 설마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뒤에 이게 스팀보이 간판. 이 프랜차이즈가 시작을 하고 이 프랜차이즈가 여자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주로 바꾸고 스팀보이 게라지로 바꿨다가 그때 저는 이제 느낌을 알았어요. 이런 모양새로 가다가 한번 털겠구나. 그러다가 스팀보이 게라지를 몇 군데 오픈을 시키다가 사업자를 완전히 바꾸고 이제 스팀맨으로 해서 여러 군데 다시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동안 뜸했거든요. 밑에 지방에는. 그런데 재작년인가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제 부산은 강서구 명지 쪽에 스팀맨이라고 하나 오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진짜 세차다운 세차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차 창업을 꿈꾸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특히 창업을 했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보이는 이 프랜차이즈를 결국은 지금 이제 저는 임차인이죠. 임대하신 분이 비브랜드 내가 개인이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와서 건물을 훼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 깨끗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그때 국려직책으로 그 당시에 약간의 몇 군데를 계획은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려다 하다가 와이프하고 이제 어느 중에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신경 너무 많이 쓰면 개업하는데 시장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맡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를 모색을 해가지고 미팅하고 또 교육비를 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2018년
9월 18일 날 여기를 이제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준비 기간을 두고 이제 임대료는 선지급을 하죠. 그렇게 해서 10월 18일 날 모든 게 물건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고 이제 19일 날 거의 이제 개업을 하는데 이제 제 지인님께서 먼저 세차를 하고 싶고 또 그 이전에 제 친구도 먼저 세차를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뭐 도와주려고 18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제가 이제 장부의 기록을 2018년 10월 19일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19년 9월 19일 해서 12달로 딱 끊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수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계산하는 게 안 맞아요. 사실은 이제 달세를 19일 날 내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1년을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다시 이제 1일자부터 다시 이제 바꿔봤죠, 제가. 그러면서 해보니까 또 이제 다른 계산법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계산하니까 해필이면 10월, 11월, 12월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연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저처럼 일단은 1년의 운영을 겪고 한 번의 고비를 겪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내년 경기 전망치를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주변의 흐름들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듣기 싫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몇 년을 하다 보면 제가 느낌이 오는 어떤 기분이 있어요. 이번에 좀 안 좋겠구나.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만 돌아봐도 그 분위기가 딱 그 주에 옵니다.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제가 아내하고 3년 만에 태국 여행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이게 이제 몸소 경험한 그런 이유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 개인이 하셨던 특히 이제 스팀보이에 시작을 해서 스팀맨까지 지금 이제 뭐 사업자 파토 내고 새 사업자로 하는 그 업체에서 지금 부산, 경남, 창원, 김해까지 8군데, 9군데, 한 10군데 정도 오픈을 해줬던데 제가 그 가게들을 꼼꼼히 유심히 봤어요. 어떤 형태인지. 원베이, 투베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차가 한 대 들어오면 원베이고 차가 2대 들어오면 투베이예요. 투베이 정도의 구성을 갖춘 데가 사실은 몇 군데 안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다른 요식업을 했든 다른 업종을 했든 문을 닫고 자기가 다시 이게 유행하는 걸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알아보다가 이게 국내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세차업이구나 해서 딱 그 문을 이제 노크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영업한 곳들이 규모가 제 가게보다 다 작아요. 제가 여기 평수가 19평에 마당이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비해 가지고 대부분이 길가에 어떤 곳은 오르막에도 자리를 한 곳도 있었고 주택 건물의 1층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분들을 유심히 봤을 때 이게 리뷰 댓글들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거죠. 스팀보이 했을 때도 그렇고 스팀맨에서도 영업하는 전략이 공짜 세차 이렇게 하실 분들을 모집해요. 외부 세차만. 그게 20대가 오는데 그분들이 리뷰를 올리거든요. 그분들은 당연히 좋은 말만 쓰죠. 이제 그 오픈빨이 지나고 나서 지금 12월, 1월, 2월 보통 2월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12월이 항상 힘들거든요. 거의
평소 매출의 절반, 아예 절반의 절반밖에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프랜차이즈 오픈하는 영업하는 사람이나 프랜차이즈 교육시키는 사람이 절대 해주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영업에 낚였던 말 중에 하나가 스팀보이 장전점이 있어요. 지금은 또 다른 걸로 또 바뀌었는데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수입차 정비를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뒤에 가게를 얻어서 카 정비를 하면서 세차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차가 안에 들어가서는 카 리프트가 있고 차를 띄우는 정비를 하니까 그 뒤에는 세차를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정비를 다 한 차를 세차 때문에 두 대를 다시 빼야 되니까. 그 사람이 첫 달에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1200이 넘었어요. 1200, 1300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영업하는 사람이 어디에는 개업해가지고 1200을 올렸습니다. 혼자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 업을 창업할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나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벌어야지. 그런데 그게 꿈도 아니고 정말 현실에 또 가깝지도 않은 그런 남의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3년을 지금 꽁꽁 얼어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오픈한 업체들을 가만히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다들 초짜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오픈은 했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적벽돌에다가 에폭시 바닥에 빨간색 트렌치 사각 라인에 휴게실에는 빨간 캐비넷에 스팀맨 로고에 이 네온사인 그냥 스팀에다가 그냥 이게 스팀건 있는 그 로고에 맨이라는 글자만 했어요. 그리고 스팀맨이라는 세차장을 개인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얘기는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한테 스팀보이든 스팀보이 게라지든 오픈하시는 분이 한 8분인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저한테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스팀보이 회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헬스 기구업을 했고 헬스 클럽을 오픈하는 일을 해봤고 해가지고 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를 다 압니다. 그리고 헬스 클럽도 그런 사기가 많아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개인이 프랜차이즈 영업에 사기를 당했으면 신고할 때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내가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주를 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뭔가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걸 약속을 안 지키고 왜냐하면 이게 프랜차이즈의 수준은 금액이 크거든요. 저만 해도 여기 스팀보이 얘들한테 계약한 토탈 금액이 5,600, 5,800 그 정도 들었어요. 그 외 돈은 제가 이제 추가로 더 든 거죠. 추가 구입하고 추가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의 준비 과정에서 든 돈이 1억까지도 들었다고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저렇게 오픈하시는 분이 적게는 보통 뭐 5천, 6천, 7천, 8천 1억까지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개업을 해가지고 과연 오픈 발해로 받겠냐? 저는 오픈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에 부산 시내에서 상위 그룹에 제일 첫 번째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빨이 좋아가지고 공짜 세차죠. 외부 세차만 계산하고 가시는 분. 그분들이 리뷰를 올릴 때 미뤘던 분들이 한 번에 같이 올려가지고
5대가 같이 상위 랭크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전화가 20통, 30통, 40통, 그리고 금, 토, 일에는 6, 7, 8대. 일을 항상 이랬어요. 몇 달을. 거의 뭐 밥을 안 먹고 일도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일을 했죠. 그런 오픈빨에다가 제가 또 초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제가 초짜라고 뭐 교육비를 400인가 받아가지고 서울까지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룰 안에 있어요. 그게 제가 정비사 출신이든 세차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그 교육비를 받아내야만 그 교육하는 담당자 월급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루틴이 똑같아요. 한 달에 한 군데씩 오픈시키면 한 달 월급을 교육자 담당 월급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걸 혼자서 오픈할 수 있어도 교육비를 받아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맹비도 없을 거고 저 때만 해도 가맹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프랜차이즈를 가입한 이유는 첫 번째가 그 당시에 네이버에 이렇게 띄워주는 창이 있어요. 자동으로 전화 연결돼 가지고 자동으로 예약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몇 개월 운영하다가 그게 닫히더라고. 그리고 얘들이 운영하는 어떤 스팀 세차에 필요한 자재들, 부자재들 얘들이 팔았거든요. 그것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기를 친다는 거거든. 사기를. 어느 정도 오픈을 저한테 영업하러 온 걔네들이 나이도 한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0살쯤 과정급들인데 딱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어떤 그 응대하는 응대 룰이 있듯이 얘들도 이 영업하는 전략이 딱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오픈 시켜드리겠다. 안심하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혹시 안 되면 저희가 다른 가게를 알아봐 드리겠다. 희망이 되는 말들을 계속 해요. 그리고 무조건 지원해 드리겠다. 제 입장을 볼 때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장이 나도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저를 이제 거의 뭐 진상 처리해 놓고, 전부 전화 안 받고, 경리한테 전화하면,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전화 안 해주고, 전부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예전에도 뭐 네이버에다가도 길게 올려서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 새로 오픈할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 계세요. 과연 프랜차이즈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이 많으면 하시라. 돈이 많으시면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자 선정해서 인테리어 시키고 내가 필요한 자재, 내가 필요한 설비 요소, 내가 다 꾸밀 거 준비하는 게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선수들한테 맡겨서 한 달 공기를 줘가지고 3주 안에 끝내게 하는 게 맞죠. 얘네들 무조건 한 달 걸린다 얘기하거든. 근데 한 달 걸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다른 업장에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놀리면 안 되고 인테리어 팀들 놀리면 안 되니까 나한테 11월 달 계약을 해놓고 다른 데 또 계약을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벌어놓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고 오픈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얘들한테 그런 적 있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하면 2주 만에 끝낸다. 내가 이걸 할 줄 몰라서 이런 데 맡긴 게 아니다. 나 400평, 500평 헬스클럽도 개업시킨 사람이다. 이런 걸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슬슬 빼더니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어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쩔쩔매고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듣고 돈을 아끼시려면 주변에 가서 여쭤보세요.
혼자 개업하신 분들. 왜냐면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가게 근처에도 한 반경 600m 안에 카센터를 개업해 놓고 욕심이 나서 스팀 세차를 넣은 경우도 있고, 그 가게가 오픈하기 몇 달 전에 저처럼 세차를, 거기는 스팀 세차는 아닙니다. 세차 강택 디테일링 샵을 개업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좀 구조도 나쁘고 해서 내가 얼마 들은지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보증금 2천에 인테리어 뭐 5, 6천에 뭐 이것저것 해서 그냥 7, 8천이 깨졌대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 석자에 해서 자기가 간판 걸고 하는 데인데 지금 상당히 장사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자기 친구가 좀 오래 이 업을 해가지고 광택이나 이런 걸 좀 가르쳐 줬는데, 광택하고 세차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문의가 안 들어오면 계속 놀고 있어요. 저처럼 실내 클리닝도 못하고, 실내 클리닝이나 에바 클리닝이나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유막 제거도 못하는지 그런 것도 하는 경우도 못 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좀 많이 낮죠.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도 올리는 이유가 스팀보이에 처음에 시초했던 얘네들 팀이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찢어졌다. 근데 제가 알기로 스팀보이 할 때는 사업자가 여자였거든요. 할매. 그러면 그 사업자가 날아갈 때는 뭐 그 여자의 자식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반이 날아갔든지, 딱 보니까 사업자가 바뀌었더라고. 스팀보이 게라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하다가 찢어져 가지고 뭐 따로 한다. 지금은 스팀맨 회사가 예전에 서울에 있다가 지금은 인천으로 업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업을 뭐 자기들이 하는 걸 다 마음이니까, 자기 능력이니까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능력치도 대단한데, 전국에 저처럼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다 잘 먹고 사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도 지금 3년 동안 마이너스거든요.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그리고 1년 연장했죠.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해가지고 저처럼 자영업 해서 1년 정도 세금 내면 그 매출의 신장에 의해 가지고 얼마를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었어요. 지금 뭐 본가에 돈도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빚이 거의 한 2천 얼마. 그 이제 3천만 원 빌릴 때는 그걸 3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을 빌렸구나. 그게 5년 상한인데 33만 얼마에 이자가 3만 얼마, 4만 얼마씩 나가요. 그걸 지금도 계속 갖고 있죠.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걸. 피곤합니다. 3천만 원을 빌리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는데. 저처럼 이렇게 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혼자 하면서 그냥 못 벌어가고, 그리고 아니면 직원을 뒀다가 직원을 없애고, 이 직원 월급 200만 원, 250만 원 주기가, 그 친구가 근처에 내비게이션 뭐 썬팅 가게를 하는데 그 친구 동생이 다른 동네에서 굉장히 크게 직원 둘이를 데리고 일을 하거든요. 제가 직원 월급 얼마 주냐 한 물어보니까 그래도 뭐 월급 한 250만 원씩 주고 뭐 주 6일 일요일 일하고 일요일 쉬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힘이 들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참 될지 걱정인데, 그분들이 실력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면 이거는 먹고 산다, 잘 된다더라, 그냥 월급쟁이보다 낫다더라, 그리고 뭐 내 자영업인데 4시 50들 쉬고, 그래 뭐 몇 군데 보니까 10시 오픈, 6시 퇴근,
뭐 다 달라요. 더 재미난 건 지금 4년이 제가 이걸 스팀보이를 개업하고 흘렀는데 그때 당시 모닝 기준으로 3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의 스팀맨이 개업을 해주면서 세차비를 내렸어요. 지금 어느 순간 3년 전부터가 하여튼 세차비를 내려가지고 이게 여기는 뭐 5,000원 비싸고 여기는 5,000원 싸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걸 알고 뭐 덕이 있으려고 전화를 해봅니다. 거기는 얼마예요? 저기는 얼마던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가격을 낮춰가지고 시작하게 한다. 굉장히 나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장 세차들도 보통 그렇게 싸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매장을 두고 매장의 인테리어부터 이런 시설비부터 5, 6천 이상을 들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세차비를 낮추고 시작한다. 저는 이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됐냐? 소비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소비자들이 뭐 모르고 네이버 검색해서 야 스팀맨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뭐 스팀 세차 개업한 데를 찾아갑니다. 과연 그분들이 실력이 있을까요? 라고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헬스클럽도 마찬가지로 내가 몇 년 다니다가 이 기구도 더럽고 청소도 안 하고 여기 사람 많고 지저분하게 하면 새로 오픈하는 전단지를 보고 또 새로운 데를 갑니다. 왜? 깨끗하니까. 근데 세차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식 손세차장하고 이름 없는 스팀 세차하고 지저분한 그런 세차장하고 잘 보세요. 새로 스팀 세차장을 오픈했다. 거기를 갑니다. 빛깔번쩍하고 깨끗하네요. 거기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그런 후기를 올립니다. 절대 내 스스로 세차 찾아간 사람이 절대 그렇게 안 올립니다. 진짜 세차에 대해서 걱정 없는 사람은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새끼들 봐라. 그러면 내 가게 근처에 스팀맨을 한번 오픈해봐라. 좋다. 오히려 좋다. 왜? 그쪽 스팀맨에서 할 줄 모르는 걸 제가 다 하거든.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스팀보이 촬영점 가다가 거기 뭐 이제 좀 낙후도 했고 사장 좀 나이도 많고 근처에 스팀맨이 생겼는데 소비자들이 그걸로 다 가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변에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팀맨이든 뭐 스팀 뭐든 뭐 주변에 제 지금 반경 1km 내에 세차장이 10개가 넘어요. 근데 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팀 세차입니까? 일반 스팀 세차죠.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왜? 다른 데 그런 실력이 되는 사람들의 밥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세요. 이 영상을 보면 진짜 은둔 고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차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차가 이렇게 나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차 지금 이제 유리가 깨져서 왔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런 차들이 그렇게 새로 오픈한 데 찾아갔을 때 어디까지 할 줄 알고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는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장인이 된다, 마스터가 된다, 기술자가 된다 하는 거는 내 스스로도 만족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걸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면
돈이 있으면 인터넷상에 프랜차이즈로 가시고 편안하게. 진짜입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얼렁뚱땅 일주일에 4번, 5번 교육받아가지고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모자란 걸 더 배우고 싶으면 아시는 분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 경험상 이런 회사는 한계가 있더라. 전화를 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광택 좀 퀄리티 좋은 광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 점주님은 1년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죠 이런 소리 합니다. 돈 그 교육비 400이나 받아 처먹고 광택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이러면은 그런 개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에바클리닝 스스로가 볼트 빠가도 내고 뭐 고장도 내보고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랑 올라가서 차 한 대 가지고 얼렁뚱땅 이렇게 교육받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4년 동안 버텨온 게 에바 클리닝, 실내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 때 이번 달처럼 거의 뭐 가게세 내고 운영비 내고 하면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버텨낸 이유가 남들이 이런 실력이 없을 때 혼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바쁠 때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 걸로. 그리고 유막 제거, 유리발수도 뭐 싸구려식으로 뭐 소작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정통으로 마스킹 다 하고 정통파로 실내 클리닝도 마찬가지죠. 그 어디에 얼마 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가격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결과를 만드는 거. 이런 일을 4년 넘게 하면서 머리도 샜습니다. 머리를 3년 반을 빡빡하기로 있다가 이제 머리를 이제 기르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그랬습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제 이런 차를 받아놓고 일을 하면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고 그 이전의 해, 3년 전에, 4년 전에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첫 해 같았으면 이대로 속도 같으면 야 옆에 지는 아파트 좀 하나 사겠네. 아니면 뭐 빌라랑 하나 사가지고 내 집이랑 하나 마련하겠구나. 그 뭐 서울 어디에 아니면 주변에 어디에 사람들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수입차 끌고 다니고 좀 뭐 인생이 좀 바뀌겠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맞고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게 맞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너무 또 뭐 그 제가 기죽이려고 새로 하실 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오셔도 되고 제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고 전화들 많이 하셨어요. 이 프랜차이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래 돈 아끼려면 어디로 해라. 돈 아끼려면 이렇게 해라.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도 해라.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이제 동업을 할 건데, 그래서 내가 동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그런데 두 분 다 어디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뭐 이 프랜차이즈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도 하시고 그런 그분들 마음이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개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디 서울 송파 근처에서 한다 했는데 그분들도 이런 데서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일을 해보고 그 돈을 너무 많이 벌더라. 유리막 코팅 쉽더라. 광택도 쉽더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분도 퇴사를 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절대 혼자 힘드는 게 맞지. 동업을 해가지고 같이 힘들거나 같이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 프랜차이즈 중에도 동업하신 분 많아요. 그래서 한 분 어디에 경북 구미에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 제가 교육받는 처음에 거기가 개업을 했을 때 그 가게는 하면 안 되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차 한 대가 들어가면 문을 다 못 열어요. 이렇게 제 가게는 문을 활짝 열거든요. 승합차가 들어오든, 예전에는 트럭도 해줬어요. 트럭이 들어오든 차 한 대가 이 가게 안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펠리세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펠리세이드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펠리세이드 들어와서 차 문 다 열고 작업 다 했어요. 그 카니발, 스타렉스, 큰 차, 그리고 수입차 좀 큰 차들 있죠. 지금은 뭐 X7, 예전에 4년 전에 한 대 큰 차들 그거 있죠. 포드 익스플로러 차 굉장히 크잖아요. 차 한 대 들어오면 비좋은 느낌인데, 그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내가 할 가게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고 오픈만 한다 이거지. 프랜차이즈 얘들은 오픈만 해준다 이거지. 차 문이 다 열리지도 못하는 가게에다가 오픈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사람은 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 차 문을 다 열고 해야 되는데 차 문도 못 열고, 문을 활짝 개방해야 먼지도 털어내고 스팀도 쏘고 큰 작업을 제대로 할 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실내 클리닝 할 때 차 문을 다 열어야 시트를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혼자서 들든 두 명이서 들든 뭐 걸리는 게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이런 데는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을 안 해봤거든. 운영을 하면서 뭐가 문제다. 그게 걱정인 게, 제가 저번에도 폴딩도어 얘기하면서 이 오픈을 처음 하면서 이런 프랜차이즈는 오픈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폴딩도어를 문짝이 10짝인데 300만 원을 견적에 넣었는데 폴딩도어가 제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 전화하면 뭐 사람은 보내주긴 준다는데 그럼 다행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계약서상의 AS라는 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소비자들이 알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4년 동안 제가 유지보수하는 게 전기, 다음에 바닥재, 벽체, 지금도 뭐 필요한 작업들 제가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스팀 기계까지, 스팀 회사 전화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고치는 게 빠르거든. 그리고 컴프레셔, 그리고 컴프레셔도 지금도 이제 완전 차원이 나는 컴프레셔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과연 새로 오픈할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의 말을 하는 거랑,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눈탱이를 딱 맞아가지고 길에서 한번 만나자, 언젠가는 만나야지, 이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운영 노하우하고 완전 다르다는 것을 모르죠. 그게 제 눈에는 보이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올해가 지금 아까 이제 카운터를 해보니까 저는 달력은 다 찢었거든요. 그래 이제 화이트보드 해보니까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이 12월 24일 토요일 지금 1시가 다 돼가는데 딱 31일까지 딱 이제 일주일을 남았어요. 혹시라도 내년에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발음도 어려워요. 개묘년, 욕 같죠 완전. 역사적으로 토끼띠해 묘, 자축인묘 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묘, 토끼띠해는 천재지변의 피해도 많았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중국 새끼들부터 몽골부터 일본부터
침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즘에 또 신기가 불편한 일본 쪽발이들 얘기도 있죠. 또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 공격을 뭐 앞으로 하겠다, 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35년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고 수탈을 당하면서 그 곤욕을 겪었는데 내년에 묘 GT인 사람이 안 좋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보진 않지만 그 제가 73년생 소띠에 50년을 살았지만 뭐 내년부터 이제 만으로 하면은 생일이 빠르니까 뭐 마이너스 2살이 되든지 뭐 1살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안 좋다면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영상을 40분 41분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살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 그리고 먼저 해본 사람 그리고 나보다도 노하우가 많은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버티고 있는 사람 안 망한 사람 계속 할 사람 하고 있는 사람 말을 들으시라.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거 혹시 보시면 스팀보이 초량점 뭐 메시지도 좋고 전화도 좋고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뭐 운영 정보를 보내드리면 메시지로 남기세요. 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걸 좀 싸게 좀 오픈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이렇게 누군가가 당한다는 걸 지금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올리니까 하실 분들은 이런 프랜차이즈 하셔도 되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뭐 밥 한 끼 뭐 저한테 사주시고 뭐 4년이 넘는 노하우를 다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좋은 또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 창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계획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뭐 발목아지 잡아가지고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망한다. 제가 개업했을 때 제가 의응제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그 친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이 중고 자동차 매매합니다. 아 대홍씨 그 제 아는 동생이 중고 자동차 매매 옆에 스팀 세차 차려가지고 막 쫄딱 망했는데요. 그런 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삭제 이 새끼는 사람 아니다. 인간 아니다. 어디 개업한 사람한테 쫄딱 망한 얘기를 하노. 그런 얘기를 물론 뭐 그 사람 수준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중고 매매 시장 옆에 가보면 스팀 세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차려놓고 하는지. 어떻게 차려놓고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 주변에 다니면서 큰 길가에도 큰 신도시에도 후미진 동네에도 많이 시장 조사를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준비가 더 막강해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찾아가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진실되게 한번 들어봐야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 나가고 어떻게 상상해 나갈지 역경을 부딪혀서 그런 걸 그 말 그대로 진짜 진솔한 얘기죠. 아 근데 제 얼굴도 이제 피곤합니다. 이제 저도 집에 가야 되고 스팀 세차, 디테일링 샵, 광택,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 유막 제거, 토탈 클리닝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실 분이 계시면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세요. 그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오픈하시고 하여튼 이 영상 보시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오픈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 계시면 거기 가서 배우셔도 되고 오픈하시라. 이상입니다. 올해가 가는데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복을 많이들 받길 바랍니다. 그 복은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오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시라. 고맙습니다.